이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어요? 많습니다. 이삿짐은 미리 옮겨놓으면 아무래도 이사에 대해서 리스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좀 줄일 수가 있고, 에어컨은 이사업체에 맡기시면은 에어컨 업체에 통째로 맡기는 것보다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싸게 맡길 수가 있겠죠. 옮기다가 파손되면 우리가 변상을 해드리고 또는 AS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전자제품은 가전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이사업체에서 하는 게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소름 날피하는 게 20% 정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견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전체적인 고객분의 집 구조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이삿짐 정보를 보고 이삿짐을 도울 인부가 몇 명 투입되는지 먼저 파악이 돼요. 가전 가구가 많다고 하면 남자가 많이 와야 될 것 같고, 주방짐이라든지 옷이 많다고 하면은 여자분이 많이 와야 돼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평수가 크든 적든 한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제 이름은 김충희현입니다. 우리 고객분이 의뢰하셔가지고 방문 견적을 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방문 견적을 한 이유는 이사 당일날 추가 요금이라든지 이삿짐이 많다거나 또는 적다거나 그 투정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삿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견적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사다리차 설치 유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미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찬찬히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다리차 비용은 뭐 층수에 따라 좀 금액이 달라져요? 전국적으로 조금 다르긴 한데 6층까지는 1층 사다리차로 사용이 가능해요. 13층까지는 2.5톤 사다리차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3.5톤에서 5톤 사다리차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1층부터 6층까지는 5톤차 한 대 기준으로 15만 원이고, 한 층수 올라갈 때마다 만 원씩 붙습니다. 사다리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면 엘리베이터로만. 장롱이나 냉장고나 침대 매트리스는 건장한 청년 둘이 와가지고 10층에서 15층을 옮깁니다. 엘리베이터나 사다리차가 없으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나요? 거진 무료로 해드려요. 엘리베이터 사용료 같은 거는 집주인이 다 계산을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한 70%, 80%는 거진 5만 원 정도 받죠. 고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견적은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지. 이삿짐에서 금액을 책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삿짐이 많든 적든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갔다서 금액이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구수,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거진 평균적으로 나와요. 24평 3명일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루어집니다. 한 5톤 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객분들이 5톤 짐 하면 무게는 얼마 안 나는데 왜 5톤이냐 하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정하는 5톤이는 차가 실리는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톤인 경우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그 이상 올라가면은 톤수에 따라서 한 20만 원 정도 추가된다 보시면 돼요. 견적에 대해서 비용이 따로 발생되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고객님한테 협의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비용은 없죠. 출장비나 기름값 이런 거는 강요한 데가 업체가 없다는 거네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없어요. 아까 전에 거리도 얘기하셨잖아요. 부산 시내는 거리가 짧든 길든 비용은 거기서 크게 추가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건 없어요. 이삿짐 비용을 형성하는 게 차로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인부가 포장을 하고 차에 싣고 이사하는 곳에 가서 또 원위치로 이삿짐을 풀어드리는 비용이지 옮기는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이 정도 공간이면은 냉장고 들어올 수 있죠. 침대, 더블도 들어와요. 보통 16인승이면은 가정주택에 있는 모든 가정 가구는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몇 인승 이하부터는 조금 타기 어렵나요? 세대수에 따라 다른데, 빌라 같은 경우는 6명 타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실어요. 사람만 타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정당에서 나왔고요. 저희들 이제 이사 견적을 보기 위해서 방 곳곳이 열어볼 겁니다. 좀 예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쳐다보겠습니다. 예, 예. 이 농, 자, 열어봐도 되겠죠? 네, 다 열어보셔도 돼요. 지금 집에 있는 농이 요 2개 있는 거 2개밖에죠? 네,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 1개예요. 네. 양문형 냉장고 없으시고 됐고, 옷 같은 거는 포장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이제 옷박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옷박스에는 애기용 박스가 있고 외출용 박스가 있고 세탁하기 전에 박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 이사를 하다 보면은 빨래를 안 하는 옷까지 많아요. 그럼 그런 옷을 또 빨래한 옷하고 섞으면 안 되니까, 특히 신생아 있다든지 또는 고객이 요청하시면은 박스 안에 이중 포장을 할 거예요. 비닐을 싸고 그다음 그 위에 덮고 또 카바를 씌우고 박스를 넣을 거예요. 옷장은 가져갈 때 그러면 통째로 포장하는 건가요? 따로따로 하고 그다음 안에 있는 옷은 다 뺄 거예요.
그래야지 무게 때문에 스크래치가 난다는 게 없습니다. 일을 빨리 끝내고자 그대로 놔두고 테이프 발라가 그냥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말썽이 생깁니다. 이 무게 때문에 이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목재 같은 거는 별로 안 부수시잖아요. 유리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특히 이사를 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게 식탁돌, 유리, 장식장, 그다음에 이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다 깨지기 쉬운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항상 부딪혀도 깨지 않도록 카바를 씌울 거예요. 자, 주방은 나름대로 수납장이 많은 주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숟가락 하나까지 다 포장을 할 겁니다. 이사 가서 수납장이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공간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이사 당일날 고객분들이 아무리 집을 깔끔하게 한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사를 하면 항상 쓰레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요청할 때 75리터 쓰레기 봉투 하나만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거기 다 담으면 되니까요. 그럼 거실 쪽에서는 견적을 어떤 걸 대부분 거실에 홈이 제일 많이 파져요. 특히 이 소파 옮길 때 조금만 끌고도 홈이 파져요. 안 봐도 나오죠. 이쪽하고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는 집 이사는 항상 보양재를 깔아야 돼요. 네. 보양재를 안 깔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소파가 이거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그럼 포장 이사로 다 포장을 되는 하죠. 거예요? 아.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서 이거는 비닐 커버가 없어요. 이제 비닐 커버를 씌우고 단면을 덮을 거예요. 그럼 여기 거실장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책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이동이 되나요? 책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럼 거실장이랑 한 번에 옮기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거실장 다 빼야죠. 그다음에 이제 베란다를 보시면은 물 있으면 물을 빼고 옮길 거고, 그 다음에 세탁을 안 해놓은 옷감이 있으면 그것도 박스로 따로 담을 거니까 가서 세탁기 옆에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박스에다가.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사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실 때 물론 아정당의 체크리스트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특히 인원 구성이라든지 인부의 연령대, 자재, 당일날 추가 요금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가입되어 있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사 비용에는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적을 꼭 방문으로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원룸일 경우, 화물로 따지면 1톤차 한 대 이내일 경우는 사진 견적으로도 충분해요. 그다음 투룸 이상 되면은 각 방마다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근데 문제는 18평 이상의 아파트는 무조건 방문 견적을 해야 됩니다. 고객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보는 견해가 좀 달라요. 저는 창고 있잖아요. 저는 창고 하나는 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폐가원은 버린다고 하면 내려는 주시나요? 내려다 주죠. 고객분이 요청하시면 폐기 처리도 해드립니다. 아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사진을 다 찍어 놓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정당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 영서 이사업체에서는 이삿짐에 파손이 나든 또 수리 부분이 발생을 하든 온전하게 처리를 해주지는 않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손된 물건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저희 아정당 시스템은 총 금액 1,000만 원까지 보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여기로 이제 진입이 될 것 같나요? 사다리차를 설치할 때도 먼저 봅니다. 이삿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 여기서는 나오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다 이동을 하니까 이쪽으로 문을 열면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다리차를 댈 수 있도록. 사다리차 이제 진입하는 게 그것도 이제 고객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나요? 그렇죠. 바람이 불거나 또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그날 이사를 연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기를 보통 못 해요. 이삿 날은. 그러면은 사다리차를 못 쓰고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고양이가 있는데 이 반려동물 키우는 집은 이사 비용이 좀 더 높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사 당일날 고객분이 고양이나 강아지는 좀 민감하니까 딴 데 좀 옮겨 놓으시면 좋겠죠. 캣타워나 캐딜 캣타워, 같은 거 네. 이거는 분리하고 또 조립까지 다 해주시나요? 차 적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캣타워는 분해하면 조립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능한 한 분리 안 하고 옮기는 게 제일 나아요. 여기도 집을 간단하게 일단 청소는 해주시는 이제 입주 청소처럼 해드리진 않는데 쓸고 닦고는 다 해드려요. 기본적인 청소까지. 기본적으로. 여기도 에어컨이 있는데 네네. 에어컨은 포장해서 가나요?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스관을 잘라가지고 가스를 빼고 옮겨야 되겠죠. 이삿짐을 옮겨주는 직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짐이 5톤일 경우에는 남자 3명, 여자 1명이 들어와요. 그건 딱 정해진 거예요. 5톤이라는 거는 24평 기준의 보통 평균 짐입니다. 근데 28평부터 42평까지는 6톤에서 7톤이 나와요. 그때 남자 4명, 여자 1명 들어가죠.
그 다음에 40평이 넘어간다면은 남자 4명, 여자 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인부에 대해서 인건비가 조금 자, 인부는 항상 그 고객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연령층을 잘 보라는 거하고 한국인을 쓰라는 거 항상 강조를 해요. 연령층을 강조하는 거는 이 일의 제일 정령의 나이가 50대예요. 이제 60대도 괜찮아요. 70 넘어가 버리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4, 5, 60대 초반은 거의 사고가 안 나요. 조심스럽게 합니다. 20대, 30대 초반, 70대는 항상 사고가 나요. 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의지가 없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강력하게 외국인 쓰는 걸 반대합니다. 첫째 뭐냐면은 인부의 가격이 싸요. 특히 우리나라에 현재 외국인 인부가 한 70%, 80%가 몽골에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몽골 인부를 쓰는 거는 용역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직원이 아니잖아요. 용역이니까 이삿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둘러보셨을 텐데 경적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견적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견적서가 필요한 이유는 이사 당일 고객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사 당일날 대화로만 했다가 이 고객하고 나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사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 당일날 짐이 생각보다 많네요. 한 대 더 불러야 되겠습니다. 안 불러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현재까지 그렇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견적서를 작성을 해가면은 이사업체에서 이사 당일날 이 고객님의 짐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포장 자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사업체에서는. 그래야지만 다음에 포장 자재가 없어서 그냥 막 건성으로 포장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체에서는 꼭 필요한 게 이거고, 다음에 보험 처리할 때도 이 계약서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없으면 보험 처리하기 어려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꼭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요청 사항에 이사 당일날 추가 요금 없음 꼭 적어달라 그러세요. 문서화되어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계약이 만약에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취소하면은 그 계약금은 안 돌려드리죠. 다른 업체는 변경해도 그 계약금은 다시 세야 돼요. 그날 일 있었는데 딸 일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변경을 하면 웬만하면 맞춰주죠. 견적 볼 때 고객님과 반드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날짜, 그 날짜를 정해졌는데 비가 와도 꼭 하는지, 꼭 그날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해야 되면은 몇 시부터 해야 되는지 고객님한테 꼭 여쭤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드리니까, 그 다음에 그 이사 내용 중에 이사업체에서 견적 볼 때 안 본 거 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없다고 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고객님한테 모든 상세한 짐을 다 오픈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서 수납 공간이 달라진다든지 집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좀 해놔라 설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비싼 업체와 저렴한 업체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광고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자재 순환 사이클이 짧다든지 이사를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데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상적인 가격인데 가격이 낮은 업체가 잘못됐을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1톤 용달 화물 하시는 분들이 이 집 이사 있다는데 뭉쳐 일로 와서 이사하자, 이사 자재 어디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럼 그 사람 인건비만 벌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형편없이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거죠. 아정당 이사가 타 업체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자, 아정당 이사는 일단 본사에서 관여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유무선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이고, 각 지역별로 아정당을 선정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이사의 테크닉이라든지 친절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견적만 받아도 본사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체크리스트를 다 배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사 가는 곳에서 청소를 어떻게 업체에 맡겨야 되느냐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사와 입주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아마 후회는 없을 거예요. 이사 일정 언제랬죠? 8월 중순쯤으로. 24년 8월 네. 중순. 네, 중순. 특이사항에 네. 일단 사다리차를 사용합니다. 요청사항에 이사 당일 추가 요금 없는 걸 명시를 해드립니다. 짐이 네. 크게 많이 없는 편이고, 아까 이게 몇 평이라 그랬죠? 21평이요. 21평 평균 짐보다 훨씬 모자라요. 남자 2명, 네. 여자 1명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1톤차 2대면 충분하고요. 사다리는 가능 여부는 저한테 한 2, 3일 전까지는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엘리베이터 써요. 네. 사다리차가 비싸요. 고층이라서. 네. 엘리베이터 쓰는 걸 하고,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한지만 물어보고. 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되는 예. 그리고 과도하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사다리차 쓰고, 10만 원 정도로 달라고 하면 사다리차 쓰는 게 나아요. 사다리차 쓰는 게 좀 더 빠르죠. 그리고. 빠르고 안전하죠.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네. 80만 원 잡을게요. 네.
계약금은 5만 원만 받습니다. 이사 당일날 준비할 건 없고요. 75리터 쓰레기 봉투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 귀중품 또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안 될 거 있으면은 네. 미리 이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방문 견적이 대충 끝났는데 상담이나 방문하실 때 신경 쓰시는 게 있나요? 우리는 매일 하지만은 이분한테 큰 일이라는 생각을 항상 머리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고객분하고 대화를 할 때 그분의 마음을 서서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계약할 확률도 높아지고 이사할 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고객님이 친절하셔가지고 즐겁게 견적을 받습니다. 끝나고 갔을 때는 보통 어떤 기분을 가지고 가세요? 견적을 제가 자주 가는데 견적 보고 나올 때 씁쓸한 기분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고객분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줘서 기분 좋았고 참 즐겁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집에 이제 방문 견적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일이 그런 거니까요.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아정당 화이팅!